시나리오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몰입감을 주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 시나리오는 도덕성 함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교실 탈출을 비교해가며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고 반갑습니다. 우리 연수생님들, 지난 시간에 교실 탈출 컨텐츠를 제작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 일들은 순서가 딱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및 문제 제작. 시나리오와 문제 제작은 제작자의 성향에 따라 때론 시나리오가, 때론 문제가, 때론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제작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문제를 그 시나리오 단계마다 내기도 하고요. 좋은 문제가 떠오르면 그 문제의 시나리오를 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와 문제 둘이 합체해야 좋은 교실 탈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나리오 속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럼 시나리오와 문제가 개연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게임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연성이 부족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야 저거 하면서 몰입이 확 떨어지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 챕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단순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는데요. 시나리오에 욕심이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복선 넣고 등장인물 감정 구구절절 넣고 대화 넣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작성이 막막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책, 영화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걸 추천합니다. 슈퍼 산타 K 진짜 산타를 찾아라와 귀를 기울이면 모두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슈퍼 산타 K 진짜 산타를 찾아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시나리오 작업에 앞서 모티브가 될 만한 영화, 책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후보 1, 나 홀로 집에입니다. 산타는 안 나오지만 어린이가 혼자 집에서 도둑을 물리친다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도둑을 물리치는 장소에 따라 문제를 내면 되니까 시나리오와도 딱 맞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러브 액츄얼리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 매력적이죠. 영화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꼭 이성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이 따뜻한 러브 액츄얼리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긴 어떨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죽은 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장소마다 문제를 내면 딱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시나리오가 딱딱딱 세워지죠? 거기에 맞게 문제만 내면 되니까 와, 이것도 좋겠다. 후보 3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메리 골라스마스입니다. 결국 이 영화를 모티브로 삼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제가 명확했습니다. 슈퍼산타 K의 경우 지난 시간에 주제가 편견 또는 다문화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관련한 수업을 하기가 참 좋았거든요. 크리스마스라는 축제 뒤에 소외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좋았고요. 둘째, 선정 과정마다 문제를 내기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선발 콘테스트 이런 프로그램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각 과정마다 한 문제씩 내면 시나리오가 벌써 세워지는 거예요. 시나리오와 문제가 딱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다 였습니다. 10분짜리 영화였고요. 메리 골레스마스는 거기다가 그 당시가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서 온라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10분짜리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화 보고 교실 탈출하고 그러면서 편견 또는 다문화에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하고 딱딱 수업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주제 정하고 시나리오 짜는데 이번 슈퍼 산타 K 프로젝트는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슈퍼스타 K를 예로 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귀를 기울이면은 여러 후보 중에 선택한 케이스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서 시나리오가 변해간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해리포터의 톰 리틀 일기장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하면 어떨까?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래의 자신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해리포터하고 조금 다르지만요. 내용이 과거와 미래의 자신이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해서 이번에는 드라마 시그널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시그널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 통신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과거의 나와 그리고 미래의 나, 이 둘이 휴대전화를 통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현재의 나는 피해자가 되어버린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된다는 시나리오였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 야마다 나오코 감독의 목소리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데요. 자신이 초등학교 때 괴롭혔던 다른 주인공을 찾아가 사과하는 내용이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물론 이대로 스토리를 짜진 않았지만 스토리뿐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주인공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걸 영화에서는 사람들 얼굴 위에 X 표시가 되게 나타냅니다. 귀를 기울이면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처음에 비해 많이 달라졌지만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는 설정은 시나리오 처음부터 완성 단계까지 똑같았습니다. 슈퍼 산타 K는 모티브가 된 메리 골레스마스를 교실 탈출을 하기 전이나 후 언제든 괜찮습니다. 언제든 봐도요. 귀를 기울이면은 목소리의 형태의 영화를 본 후에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면 콘텐츠를 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실 탈출에서는 다른 콘텐츠와 연계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 넣기는 수업을 위한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나 내용 또는 답에 학생들이 잘 모르는 숫자나 의미를 넣어두고 나중에 수업할 때 이야기하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슈퍼 산타 K에도 의미를 넣었는데요. 캐릭터에 넣었습니다. 모두 영어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중 한 명을 소개하자면 엑스맨에 나오는 자비에르 박사입니다. 이 인물을 모티브로 김자비란 이름을 주었고요.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데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에 탄 김자비는 탈락하게 됩니다. 막 영화에서는 날아다니기도 하는 자비에르 박사가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학생들은 더 몰입해서 수업을 듣게 되더라고요. 귀를 기울이면은 문제에 답을 넣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번이나 사과해야 될까라는 질문의 답이 365입니다. 365는 365일 매일 사과하는 정도로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의미를 설명해주면 학생들은 자신이 풀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나리오와 문제는 어느 쪽이든 먼저 만들어도 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습 정리. 다음 시간에는 교실 탈출 제작 과정 중 디자인과 테스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